환영합니다, 청취자님. 네, 환영합니다. 네, 언제나처럼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안고 오늘 이 테이블에 저희와 함께 마주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사실 요즘 정보가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잖아요. 네, 너무 많죠. 그래서 복잡한 숫자랑 그 수많은 뉴스 헤드라인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만 딱 짚어내는 그런 시간이 절실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는 2026년 2월 20일자로 막 발행된 따끈따끈한 장마감 리포트입니다. 방금 나온 자료죠? 네, 시장이 문을 닫자마자 나온 이 방대한 데이터를 제가 축 훑어봤는데 와, 이게 시장 판도가 아주 거칠게 요동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시각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네요. 오늘 리포트는 단순히 하루치의 주가 등락을 기록한 종이가 절개 아니거든요. 아,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네, 역사적인 분기점하고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대이동을 동시에 포착한 일종의 지각 변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각 변동이요. 네, 그래서 청취자님과 함께할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 그 핵심 미션을 먼저 짚어보자면요. 네네. 첫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한 코스피,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미국 시장의 AI 고점 우려를 대조해 볼 거고요. 네. 둘째로 그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자금의 대규모 로테이션을 추적할 겁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원자재와 암호화폐 시장이 보여주는 기이한 모순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보려고 합니다. 와, 파편화된 뉴스들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꿰어보는 그런 엄청난 작업이 되겠네요. 네,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의 그 믿기지 않는 질주부터 이야기해보죠. 청취자님, 오늘 코스피 지수가 무려 5,808.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죠. 전일 대비 2.31%나 뛰어오르면서 5,700선을 단숨에 뚫어버리더니 기어코 5,800선마저 정복을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5,800선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건요. 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심리적 저항선 붕괴라. 네. 그런데 시장 내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상승의 질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웠거든요. 지수를 멱살 접고 끌어올린 주인공? 단연 SK하이닉스였죠. 그렇죠. 6.15% 급등하면서 94만 9천 원에 도달했는데 반면에 같은 반도체 투톱이자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겨우 0.05% 상승에 그쳤습니다. 철저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AI 반도체라는 테마에 묶인 종목만 폭발적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아, 유통업이나 기계업종도 2.97% 그리고 2.84% 강세를 보였고요. 네, 섹터별 차별화가 확실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154.00으로 0.58% 하락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꽤 거셌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보통 코스피가 이 정도로 역사적인 폭등을 기록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주도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끌어올렸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수급 데이터 자세히 보셨나요? 네, 저도 리포트 수급표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취자님, 외국인이 무려 1,084만 주를 순매도했더라고요. 엄청난 물량이죠. 역사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엄청난 물력을 던지면 코스피는 보통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네, 원래대로라면 폭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관이 342.3만 주, 개인이 무려 632.5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이 폭탄을 전부 삼켜버렸어요. 개인과 기관한테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이런 방어력을 보여준 걸까요? 여기서 매우 매력적인 점은요. 바로 그 확신의 근저에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에 대한 기대감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 디커플링. 네, 과거에는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면 한국 증시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거의 공식처럼 통했잖아요. 툭하면 떨어졌죠. 하지만 현재 투자자들은 한국의 특정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확신을 한 겁니다. 대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막 던져도 국내 대기 자금들이 지금이 아니면 이 주도주 영영 못 잡는다. 이런 포모 심리, FOMO 심리로 맹렬하게 매수에 가담한 것이죠.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그 포모 심리.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그런데 정작 그 AI 혁명의 발원지인 바다 건너 미국 시장 분위기는 어영딴판이더라고요. 네, 좀 무거웠죠. 전날 S&P 500이 6,861.89, 그리고 다우가 49,576.22로 완벽한 보합세, 진짜 소수점 아래 변동조차 없는 횡보를 보였고, 나스닥은 22,682.73으로 0.31%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완전 축제인데 뉴욕 증시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어요. 미국 시장은 현재 약간 심각한 소화불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불량이요? 네, 크게 두 가지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첫째는 끝없이 오르던 AI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 즉 너무 비싸진 주가에 대한 고점 우려입니다. 거품 논란이군요. 맞습니다. 이거 거품 아니냐 하는 경계감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거고요. 둘째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주가들이 일제히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빠지고 AI 거품론이 막 고개를 드는데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AI 랠리가 여전히 불을 뿜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리포트 보니까 코스피 5년 수익률 미 나스닥도 제쳤다는 기사가 인용되어 있던데 지금 한국 증시가 뉴욕의 악재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무풍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은 결코 허공으로 증발하지 않거든요. 어딘가로 가겠죠. 누군가 미국 시장의 거품을 우려해서 주식을 팔고 현금을 챙겼다면 그 막대한 자본은 반드시 기필코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청취자님, 그렇다면 스마트머니, 즉 시장 흐름을 주도하는 그 거대한 자본들은 지금 그 비싼 뉴욕을 떠나서 어디로 착륙하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리포트에 담긴 글로벌 지수 현황을 보면 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전 세계 증시 전관판은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는 온통 초록빛의 상승장이었거든요. 구체적인 자금의 기착지들이 어디였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체적인 방향성만 봐도 흐름이 아주 뚜렷합니다. 유럽부터 볼까요? 독일의 DAX 지수가 24만 9,908.00으로 0.80%나 올랐습니다. 강세네요. 네, 아시아로 넘어오면 이 수치가 맞나 싶은데 리포트 팩트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275.00으로 0.52% 상승했고요. 네, 지수 자체에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호주 ASX 200 지수 역시 8,555.00으로 0.52% 상승했습니다. 중국 본토 시장은 춘절 연휴라 문을 닫았지만 열려있던 홍콩 항생지수도 26,705.94로 0.52% 오르면서 대열에 합류했어요. 지수의 방향성이 사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 즉 머니플로우의 거대한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머니플로우의 변곡점이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그 고금리 그리고 AI 기술주들의 살인적인 밸류에이션에 피로감을 느낀 글로벌 펀드들이 움직인 겁니다. 너무 비싸니까 지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이익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시장으로 대규모 자산 배분을 다시 하고 있는 현상이죠. 덜 비싸면서도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전형적인 가치 찾기 사이클이네요. 그럼 유럽과 일본 시장에 이렇게 돈이 몰리는 데는 저마다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 가장 큰 동력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종전 기대감?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시작되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계산하에 관련 방산주와 인프라 주식들이 진짜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방산주 강세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럼 일본은요? 일본 시장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현재 일본에는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2014년 이후 최대요? 네, 그 배경에는 엔화 약세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낮게 유지되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그 글로벌 투자자들을 도쿄로 불러 모으고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고소공포증을 느낀 자금들이 평화협상이라는 모멘텀을 준 유럽으로 또 환율 효과를 누리는 일본으로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여전한 한국 반도체로 뿔뿔이 흩어지며 새로운 영토를 구축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주식시장의 이런 역동적인 흐름을 보니까 꽤 낙관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시장의 민낯은 주식시장 무대 뒤편, FICC 시장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채권, 환율, 원자재를 다루는 이 FICC 시장은 경제의 기저질환이나 숨겨진 불안감을 정말 가장 먼저 반영하는 곳이죠. 거짓말을 못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먹고 산다면 FICC 시장은 현재의 공포와 데이터를 철저하게 계산하거든요. 오늘 리포트에 담긴 그 무대 뒤편의 데이터들, 와, 정말 이제 예측 불허의 모순덩어리였습니다. 청취자님, 여기서부터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실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집중하셔야 할 부분이죠. 우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09%로 전일 대비 5bp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연준의 매파적 기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이 매파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가볍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시장이 연준을 매파적이라고 느낀다는 건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 않고 지금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시장이 맴새를 맡았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안 내릴 거다? 네, 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당연히 국채금리도 덩달아 튀어오르는 것이죠. 금리를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겠다. 아주 명확하네요. 그런데 보통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같이 오르는 게 교과서적인 흐름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달러 인덱스는 0.6으로 전일 대비 0.3이 하락했습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밀린 한데 이것부터가 벌써 시장의 엇박자를 보여주는 듯해요. 게다가 원자재 시장을 보면 불안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네,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66.83달러로 무려 2%나 급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2.62달러가 뛴 건데 이게 6개월 내 최고치거든요.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리포트에 요약된 외신 헤드라인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의 공적 임박설 같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무섭게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쪽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단지 시장 참여자들이 중동 지역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실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팩트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면 투자자들의 본능은 어디를 향할까요? 당연히 안전한 곳이겠죠. 그렇죠. 가장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 즉 금을 찾게 됩니다. 오늘 리포트를 보면 전통적인 최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18달러 상승해서 13,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3,000달러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경제학의 논리대로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귀괴한 수수께끼가 바로 다음 지표에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대목에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니까요. 금값과 소름 돋게 똑같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폭등한 자산이 있었죠. 네. 바로 대표적인 초위험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오늘 하루에만 1,240달러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금과 정확히 같은 13,000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금도 13,000달러, 비트코인도 13,000달러. 와, 극단적인 안전자산인 금하고 극단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똑같이 신고가를 쓰며 동반 상승하는 진짜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교과서를 찢었네요, 정말. 이걸 직관적으로 비유하자면요.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생명줄인 안전벨트를 꽉 졸라매고 있으면서 동시에 발로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안전벨트를 매면서 엑셀을 밟고 있다. 비유가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고 있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시장이 그런 극도의 텐션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오래 버티긴 힘들죠. 중동 전쟁 공포 때문에 금이라는 안전벨트를 매고 동시에 달러 약세랑 ETF 유입 호재를 놓치기 싫어서 비트코인이라는 엑셀을 밟는다. 상식적으로 한쪽 발은 브레이크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원히 이렇게 양극단으로 달릴 수는 없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시장이 이런 모순적인 텐션을 유지하고 있는 건요. 투자자들이 어느 한쪽의 시나리오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거군요. 게다가 환율 시장까지 엮이면서 상황은 더 꼬여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45.0원으로 5.30원 하락, 즉 원화가 강세를 보였죠. 네, 환율이 내렸죠. 정리해볼까요?
미국 금리는 오르는데 달러는 약세이고 전쟁 위기로 유가는 급등하는데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날아갑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탐욕과 공포가 정확히 반반으로 쪼개져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복합적인 국면입니다. 진짜 복잡하네요. 결국 이 팽팽한 줄은 조만간 발표될 거시경제 데이터 하나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툭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와, 끊어진다. 안전벨트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질주. 청취자님, 그렇다면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실질적인 고민이 되실 겁니다. 주와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고 시장 텐션 팽팽한 건 알겠어. 그럼 내 계좌, 내 포트폴리오 지키려면 당장 뭘 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고민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청취자님이 이 지뢰밭 같은 다음 주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한 나침반, 주요 캘린더 점검 시간이죠. 단순히 날짜 나열이 아니라 이 일정들이 어떻게 거대한 위험 코스로 연결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잠들기 힘든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는 결국 내일의 불확실성을 오늘 계상하는 게임이니까요. 네, 당장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와 4분기 경제 성장률 GDP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팽팽한 줄다리기의 성패를 가를 첫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 예측치는 어떻게 되죠? 특히 PCE 물가지수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신뢰하는 데이터인데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2.8% 성장이 예측되고 있고요. 또 PMI 지수도 대기 중이죠. 만약 오늘 밤 그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 여전히 뜨겁게 나온다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당장 채권 시장부터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물가가 안 잡혔네? 연준이 당분간 금리 절대 못 내리겠군. 이런 공포가 퍼지면서 방금 전 설명해드린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폭등하겠죠. 4.09%에서 더 튀어오른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특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주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시장에 애타게 기다려온 금리 인하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니까요. 찬물을 확 끼얹는 거네요. 반대로 물가가 확실히 꺾인 것으로 확인되면 증시는 다시 한번 강력한 로켓 엔진을 달게 될 것입니다. 불을 지피는 거죠. 오늘 밤 데이터 하나에 시장 운명이 걸려 있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 주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메가 이벤트의 연속입니다. 네, 굵직한 일정들이 많죠. 2월 24일 화요일에는 홈디포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소비 침체 여부를 말해줄 거고요. 25일 수요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 연설 한마디가 아까 말씀하신 유럽 방산주로 쏠린 자금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야말로 현재 미국 시장을 짓누르는 AI 거품 우려가 진짜 비눗방울인지 아니면 아직 튼튼한 철골 구조인지를 판가름할 궁극의 시험대입니다. 궁극의 시험대. 만약 엔비디아가 시장의 그 높디 높은 눈높이를 압도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나스닥 하락은 물론이고요. 오늘 코스피 5,800선 돌파를 이끌었던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장비, 부품주들의 모멘텀도 급격히 식어바를 수 있습니다. 싹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군요. 이 모든 글로벌 십자포화의 한가운데서 한국 투자자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일정이 하나 더 있죠. 네, 목요일이죠. 2월 26일 목요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현재 2.50%인데 우리 중앙은행은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아닙니까?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1,445원까지 내려왔지만 언제 다시 튈지 모르는 환율, 턱 밑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국내 내수 경기. 골치가 아프네요. 이 세 가지 청구서가 동시에 날아온 상황에서 앞서 말한 미국의 PCE 지표와 엔비디아 실적까지 모두 소화한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하거든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만약 미국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와주고 한국은행도 절묘하게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던진다면 코스피는 오늘의 5,800을 넘어서 5,900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달려가겠죠. 5,900선 돌파요? 하지만 그 반대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지금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낸 개인과 기관의 자금력만으로는 그 쏟아지는 하락 압력을 버텨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와, 정말 쉼없이 달려온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방대한 리포트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의 거대한 맥박이었습니다. 그렇죠. 5,800이라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밟은 코스피,
또 높은 몸값을 견디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미국 증시,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유럽의 평화 기대감과 일본의 환율 효과를 찾아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자금의 로테이션을 확인했죠. 네, 자금의 대이동이죠. 게다가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13만 달러를 찍는 그 안정과 위험 사이에서 길을 잃은 시장의 복잡한 심리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금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곳을 찾아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님과 우리는 비싼 월가를 떠나서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물결을 확인했죠. 네.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님께 여운을 남길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다음 주 발표될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비웃듯 치솟거나 AI 혁명의 상징인 엔비디아 실적이 삐걱거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하네요. 지금 수익과 도피처를 찾아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흩어진 이 막대한 자본들은 과연 또다시 어디로 피난처를 찾아 짐을 싸서 떠나게 될까요? 야, 이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글로벌 자본 흐름의 초입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잠깐의 외도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의 뇌리를 강하게 때리는 아주 묵직한 통찰이 담긴 질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지 아니면 거대한 회귀를 앞둔 숨고르기인지. 네. 당장 오늘 밤 PC 발표부터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한국은행 결정까지 시장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청취자님도 저희와 함께 날카로운 시선으로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섣부른 확신보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나리오를 그리는 호기심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려는 청취자님의 그 지적인 여정을 저희는 언제나 열렬히 지지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흥미로운 통찰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이 테이블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